OECD가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남다른 경제 상황 때문이라면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국내의 경제와 함께 정부가 야심차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뉴딜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오랜만에. 자, 먼저 그 뉴딜 펀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펀드, 지금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숫자를 좀 보니까 16조 정도의 자금을 모으겠다라는 계획도 있고 한데, 일단 뉴딜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펀드는 시청자들이 잘 아실 거고요. 예. 그 펀드 개념을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제가 볼 때 산업 구조가 지금 제조업에 대한 과잉 의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저성장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했지만은 미래 먹거리를 좀 만들자.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좀 그런 조건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좀 만들자.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제시를 했죠. 예, 제시를 그렇죠. 하고, 근데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예산을 기재부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한 예. 160조 정도 조금 넘는 규모가 예. 되고, 그 160조 정도를 한 5년간 이제 그러니까 투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민간 자금을 한 10% 정도 규모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과거 펀드하고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제 뉴딜 펀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뉴딜 관련 이제 인프라에 주로 이제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금들이 될 거고요. 예. 그랬을 때 주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 자금들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에 과거에는 대개 이제 이 자금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예. 대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개 최소 수익률을 이제 보장을 요구를 했었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렇죠.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예. 준다는 얘기는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 시비도 좀 있었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또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좀 이제 이 펀드에 뉴딜 펀드에 좀 참여를 시켜가지고 예. 그 뉴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좀 공유하게 하자.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좀 이제 주머니를 좀 불려주면은 예.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산업 재편을 좀 하고 디지털 산업이라든가 그린 산업과 관련해서 좀 산업을 좀 재편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갈 곳 잃은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출구를 자금의 출구를 좀 마련해 주자. 예. 이런 차원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뉴딜 펀드를 좀 이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0% 규모를 지금 일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뉴딜 펀드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뉴딜 펀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판매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것 같고, 이렇게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뭐 창조 경제 얘기도 나왔었고, 맞습니다. 녹색 성장 얘기도 나왔었고, 결국 그거의 재판이면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그건 교수님 경험상으로 볼 때 그거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저는 이제 추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정부가 정책을 얼마나 그러니까는 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계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펀드 조성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는 탓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과거에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 펀드가 우리가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이제 보장이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예. 사업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민간 자금을 그러니까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국정 과제를 실행하는 것은 나쁜 그렇죠.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죠. 단지 이것을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좀 이제 보도를 좀 이제 잘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아직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 안 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원금을 이제 우리가 보장해 준다. 그렇죠.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를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않겠느냐. 그게 지금 대충 얘기하는 게 3% 정도를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알파가 이제 그렇게 되면 한 2% 안팎을 정도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원금 보장을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예. 아니, 추구를 한다는 말을 했었고요. 예. 그 추구 방식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민간 자금을 유치를 안 하고 정부 자금만 가지고 했을 때 예. 최소한의 비용이 국채 수익률입니다. 결국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채 수익률 정도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부담을 해줘도 상관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거기에 민간 자금과 공공기관 자금을 이렇게 합쳐서 놨을 때 소위 말해서 선순위 대출로 그러니까 좀 이제 이걸 책정을 해주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원금을 일부 까먹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 자금 유치한 민간 자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원금은 보장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상대로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열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차원 속에서는 뭐 되게 금융상품 설계들은 되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단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걸 좀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 혜택을 좀 이제 부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중앙세가 중앙정부 세금이 한 14% 되는데 예. 그걸 한 5% 정도로 이제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예. 좀 주고 그래서 좀 매력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 수익이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되면은 굉장히 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뭐 손실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대개 이제 한 3% 정도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2%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시켜 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기재부에서 생각하는 안이 있겠지만은 예.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정책이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 이게 5년짜리 사업으로 지금 이제 체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지금 2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은 다음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을 할 것이고 예. 만약에 이 정책이 잘못 설계되어 있다면은 이건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과거 역대 정부의 사업처럼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 지속성이 좀 이제 약화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자, 그 그린 뉴딜 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 뉴딜 펀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 그 전 단계가 보면 이제 뉴딜이라고 하는 거 부분으로 우리가 그거의 이제 타당성을 한 번 정도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제가 말씀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과거에도 이제 그 뭐 녹색 성장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에너지원까지의 시간이 너무 긴데 그거를 마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면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2025년 정도가 되면 조력 발전이나 이런 게 이미 이제 지금의 원자력 수준 정도로서 계속 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대세가 돼서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요.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가지고 제가 당시 KBS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최경환 씨가 그 여당의 이제 정책위 의장을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토론을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녹색 성장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예산 편성한 게 그 한 17개를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한 2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2조 3천억 원. 한 장도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최경환 그 정책위 의장한테 뭐라고 질문했었냐면요. 거기 17개 산업들 중에서 한 개 산업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느냐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던진 이유가 그린 산업 것들 같은 경우들은요. 이제 녹색 에너지 산업들 같은 경우들은 초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그러니까 실현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벤처 자본보다는 대출식으로 그러니까는 차입식으로 했던 이런 자금 조달 방식이 더 이제 그러니까 적합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 한 개 사업당 미국에서 당시에 그걸 추진을 하면서 빌리언 달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개 사업에
적어도 그러니까는 그 1, 2조 정도가 1, 2조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17개 산업에다가 그러니까 한 2조 3천억을 배치를 한 걸 보고서는 이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제가 이제 그게 의문점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더니만은 예. 당시에 최경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정책이 산업 육성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해당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해당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제조업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용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창조 산업 같은 경우도 제조업하고 전혀 다른 산업인데 예, 제조업 그렇죠. 육성 방식으로 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실패한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지적하는 게 디지털 산업이 됐던 뉴딜 산업, 그린 산업이 됐든 간에 그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지만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산업의 육성을 그러니까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행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과거 제조업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예.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정말로 많은 돈을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물적으로 돈이 그렇게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산 가격만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물적으로 일단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 이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세계 경제가요, 특히 주요국 경제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 2019년 말부터 경기 이제 둔화는 조짐은 있었지만은 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경제 위기가 온 것은 이건 단순한 어떤 하나의 그 경제적인 요인에서 생긴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보다 보니까 예. 소위 말해서 경제 생태계 연결망 고리가 다 끊어진 거거든요. 예. 끊어진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이제 타격을 보다 보니까 그 기업이 쓰러지고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보다 보니까 일단 연준에서는 돈 풀어가지고 그 쓰러지는 걸 막겠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을 아무리 찍어내더라도 경제 생태계 연결망을 복원시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복원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좀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이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그런 유동성 지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렇죠. 저는 그거는 우리가 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근본적인 위기는 사실은 예. 소득 불평등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그거를 그만큼 연준에서 그 당시에 대규모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했느냐 더 악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는 회복이 안 되죠. 경제 체질은 강화가 안 되지고 예. 결국 그 돈이 실물 경기로 안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지금 2000년 이후에 사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편이요.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이렇게 진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사실은 보게 되면요. 기업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요. 구글 같은 경우 한 2010년, 예. 아니 애플이 2010년, 그다음에 구글이 한 2012년경부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후퇴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구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재무 실적도 보게 되면은 그 구글 사업 부분 중에 어더 배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래 이제 소위 수익성 있는 사업 만드는 이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한 50억 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플랫폼 사업 모델로 데이터는 엄청 확보했는데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사업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정체되게 빠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거대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느냐? 차입을 해가지고요.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바이백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목적은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게 예. 투자가 아니라 주가 끌어올리는 식으로 이제 이걸 접근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이익을 내더라도 주로 이제 기업들을 이제 그러니까 사들여가지고 신생기업 사들여가지고 시장 집중력만 더 높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혁신은 자꾸만 실종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혁신이 실종돼가고 있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저금리 상황 속에서
소위 좀비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둔화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예. 생산성이 둔화되니까 성장률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또 금리를 못 올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저금리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기업들은 기업 체질, 예. 국가 경제는 국가 경제 산업 체질을 강화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돈만 뿌려댄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문제는 그 갭이 괴리가 커지면 언젠가는 것은 어차피 이제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전부 다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위기라는 것은 우리 팬데믹 위기로 주가가 그러니까 거의 한 3만 선 육박했다가 2만 선 밑으로까지 추락을 했듯이 그 예. 정도 한 30% 정도 이제 폭락하는 게 위기인데 예. 그런 건 자주 일어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신용이 이제 그러니까 신용 공급에 의해서 누적이 된 다음에 자산 가격이 거품이 많이 형성된 다음에 예. 그때 가서 나중에 꺼지죠. 결국은 갈 때까지 간 다음에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이 타이밍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적어도 이것은 지속이 불가능한 거다. 예. 그리고 그 유동성 잔치는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러니까 끝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 그 부분들을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자산 가격이 과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연준이 잘못된 길을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예. 앞으로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국내 경제라는 것이 지금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예. 끄고 있는 이런 이제 대응책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예. 근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번에 대통령께서 100년의 설계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봐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충실하게 내용을 채우냐에 따라서 예.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되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조만간에 그러니까는 성장률 그러니까 0%대로 진입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경제의 구조라든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을 재편을 하고 기업들도 결국은 그것은 결국 뭐냐면 기업에게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사회 청년의 미래 문제도 관련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국가 명우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그러니까는 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조만간에 그러니까는 이 저성장 혹은 그다음에 성장의 중단은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맞습니다. 선진국도 예. 똑같이 적용되는 예.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경제 구조 그리고 체질적인 개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셨습니다.